네임밸류가 없다 보니까 이걸 리는 방법은 이제 저가로 쳐야 되는데 좀 갑자기 동대문도 얘기가 나는데 동대문도 싸게 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명품 필러거든요. 그렇죠? 한도 내에서만 딱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들보자 필러는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이라틴의 호선이 원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단락단락을 끊어서 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필러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러 1cc 얼마만큼 들어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스를 저희가 하나 깠는데 이 필러는 이제 대부분의 필러는 1cc 아니면 2cc 단위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가슴에 넣는 필러로 레슬리안에서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필러는 10cc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는 필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판 중인 거는 다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1cc 아니면 2cc가 들어있는 건데 이건 지금 다 1cc짜리고요. 네, 보면은 1cc 용량이 어느 정도 될까 되게 궁금해하시고 많이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 원장님들도 다 그걸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보면은 이게 1cc 정도 됩니다. 제가 손가락이 조금 가는 편인데 새끼 손가락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훨씬 가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눈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도 보면 이 투명한 부분 때문에 이게 이 폭이 다 필러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이 투명한 용기의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이 용기의 두께입니다. 용기가 강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거기 때문에 꽤 두꺼워요. 그래서 한번 까서 어느 정도 용량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박스인데 박스 위에 이렇게 알록달록 색소가 있다 보니까 볼게요. 1cc가 짜내면은 다 짜면 한 요 정도가 됩니다. 보이실지 잘 모르겠나요?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제 새끼 손톱 또는 이거 손가락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 검지 손가락에 또는 엄지 손가락에 이 폭 정도 되는 이런 방울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필러 1cc 용량이고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필러를 어느 정도 용량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는 얼굴의 크기라든지 주름의 깊이라든지 그리고 채우고자 하는 볼륨의 느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의 시술 스타일에 대해서도 또 조금씩은 다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팔자에는 얼마가 들어간다, 이마에는 얼마가 들어간다 또는 다른 원장님들 뭐 자기는 이마에는 이 정도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고객님들 얼굴은 다 다르세요. 그리고 맞춤형으로 그 고객님의 어떤 그 개성이라든지 인상, 관상 또 우리 해부학적인 구조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통해서 용량이 결정이 돼야지 일률적으로 우리 병원은 팔자는 몇 cc를 해야 돼요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무슨 자동차 기름 탱크도 아니고 만땅 채워주세요 뭐 앵꼬 났어요 그러면 뭐 45리터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은 굉장히 다 다르고 굉장히 또 소중하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개성과 디자인을 잘 고려한 용량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충 그래도 1cc가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마련을 해봤어요. 이게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네, 그러면 필러 어떻게 녹이나요? 필러를 녹이는 거는 간단해요. 필러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안티도트, 즉 녹이는 약이 있어요. 히로안산을 녹이는 히알라제라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 필러는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다 녹일 수 있는 그런 해독제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독제라고 하니까 무슨 독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독이 아니고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는 콜라겐에 히로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의 기본 성분을 이렇게 물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탱글탱글한 형태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필러 종류가 왜 다를까요? 필러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 필러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게 그 공학적인 부분 설명해드리는 막 생화학적인 부분 설명해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되게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요거는 다른 편으로 빼버릴게요. 그래서 필러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 히로안산 자체가 이러한 점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점성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가교제라는 거를 넣게 돼요. 가교제라는 우리 뭐 인체에 안전한 물질들로서
이 힐환산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예, 이 묶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묶어주는 역할을 강하게 하면은 점성이 더 강한 필러가 되고 부드러운 걸 쓰면은 부드러운 필러가 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가교제를 이제 이용해서 점성이 있는 힐환산을 이제 필러로 만드는 과정은 좋았는데 가교제를 이제 또 충분히 빼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힐환산만 넣고 싶고 가교제랑 연결된 물들만 넣고 싶으니까. 네, 그리고 힐환산이 일단 한번 겔 타입으로 바뀌고 나면 다시 분해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교제를 빼내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 빼내는 과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한 2주에서 3주 이렇게 걸리는 굉장히 시간의 제한을 받는 과정이에요. 근데 좋은 필러일수록 이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가지고 가교제를 충분히 빼냅니다. 이거는 삼투압의 원리와 원심력의 원리를 같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 필러 이렇게 겔 상태에 있는 물질을 이렇게 둥그런 통에다 넣고 돌려요.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돌리면은 서서히 가교제들이 삼투압에 의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과학적으로 딱 증명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켜서 만들어야 되니까 위스키나 고급 위스키나 고급 와인이나 이런 게 비싼 이유가 그런 숙성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필러도 숙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과정을 찬찬히 열심히 그 시간을 지켜서 만든 숙성이 잘 된 필러는 가교제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필러 종류가 너무 많죠. 막 이상한 제품이 눈만 뜨고 일어나면 일어나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딱 오리지널 제품 몇 개만 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래된 제품일수록 이 퀄리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가교제로 인한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 생기는 제품들일수록 이 어떤 새로운 제품은 네임밸류가 없다 보니까 이걸 미는 방법은 병원에 어떤 이제 납품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저가로 쳐야 돼요. 네, 좀 갑자기 이러니까 동대문 분위기가 나는데 뭐 동대문도 싸게 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명품 필러거든요. 그렇죠? 명품은 일정한 수를 자기네가 생산할 수 있고 가장 고급스러운 품질과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딱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듣보잡 필러만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또 병원에도 굉장히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성분별로 힐환산 이외에 약간 PLA 성분도 있고 또는 칼슘 성분도 있고 바이오알카미드 계열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99.9%가 다 힐환산 필러입니다. 그래서 힐환산 필러가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녹이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녹이지 못하는 문제. 녹이고 싶을 때 녹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안전하게 입증이 된 힐환산 필러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지켜주셔도 필러 시술 받으시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혼란을 겪거나 이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질문 진짜 많았습니다. 네. 필러 맞으면 안 되는 부위 있나요? 필러를 맞으면 안 되는 부위를 얼굴 쪽에서는 조직 소독용으로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은 조금 비추천드리는 부위는 있을 수 있어요. 콧대라든지 미간이나 이런 데 잘못 들어가면은 이제 실명이나 이런 치명적인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코끝이 올리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벨라코라는 시술도 있고 코끝이 올라오면 콧대나 이런 것도 다 잘 해결이 되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시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부위는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하는 시술은 아닌데 이제 비뇨기과나 남성 쪽에서도 성기 확대용으로 써요. 근데 이 원래 이제 필러를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끝이 또는 발가락 같이 또는 우리 코끝 그리고 이제 성기끝 남성 성기끝도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는 동맥이 딱 하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필러를 잘못 넣다가 그 동맥이나 이런 게 이제 막히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정맥이 막혀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데는 정맥도 동맥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특히 그래서 이제 코끝 같은 데 잘못 혈관 분포가 좋지 않은데 들어갔다가 코끝 괴사가 온다든지 손가락 같은 데 손등 주름을 잡는다고 이런 데 잘못 넣었다가 이제 손가락 전체가 괴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전한 부위를 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왜냐면 고객님들의 건강과 신체의 모든 부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전한 게 최고예요. 네. 저희는 사실 위험한 부분은 아예 안 해드려요. 그냥 죄송합니다. 네, 치료보고 아니거든요. 왜냐면 득이 없고 실이 많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오늘 준비한 필러 Q&A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있으시면은 저희가 요즘 조금
스트레드,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하는 시술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루트로 또 궁금하신 부분들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니다클리닉 허선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